님들, 내가 전에 뭐라 했지? 전쟁 끝나도 방사는 계속 간다고 했잖아. 재고 보충해야 되고 NDAA 국방 예산 계속 늘어나니까. 맞는 얘기였어. 지금도 맞고. 근데 진짜 황당한 게 뭔지 알아? 불과 며칠 전에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 펜타곤이 포드랑 GMCEO를 직접 불러서 미사일 만들라고 했거든. 이거 80년 만에 처음이야.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방산, AI, 에너지 이 세 트랙이 왜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장의 진짜 서막인지 전부 풀어줄게. 4월 15일 펜타곤이 메리바라 GMCEO, 짐팔리 포드 CEO, GE 에어로스페이스, 오시코시 경영진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 안건이 뭐냐? 자동차 공장의 인겨 생산 능력을 군수 물자 생산으로 바꿀 수 있냐? 이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야. 근데 더 심각한 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야. 이란이랑 육주 교전하면서 미국이 가진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정밀 타격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거든. 팔란티어 CTO 샴생커가 공식 발언했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랑 붙으면 미국은 딱 8일치만 버틸 수 있다고. 8일이야, 8일. 근데 대부분은 아직도 평시 프레임으로 주식 사고 있지. 여기서 진짜 반전은 뭐냐? 이 상황이 특정 섹터 투자자한텐 역대급 기회라는 거야. 2차 대전 데이터가 그걸 증명해. 만약 님들이 지금 현금만 들고 있거나 여전히 평시 포트폴리오 그대로 들고 있다면 앞으로 몇 년 이 구조가 님 자산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계산해줄게. 근데 왜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판이 바뀐 거야? 반박 불가능한 근거 3가지로 증명할 건데 세 번째가 진짜 소름이야. 지난 몇 년간은 종전 이후에도 방산 괜찮다 수준이었어. 근데 이번에 펜타곤이 포드, GM, 오시코시, GE 에어로스페이스 CEO들을 직접 소집하면서 이게 전시 동원 체제 진입으로 점프했어. 월가, 국방부, 실리콘밸리 셋이 동시에 묶이기 시작한 거야. 이건 개별 뉴스가 아니야. 구조적 변곡점이야. 첫 번째 근거, 무기 재고 바닥 문제야. 팔란티어 CTO 샴생커가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한 말이야. 미국이 지난 10년간 생산한 무기 재고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단 10주 만에 다 소진됐어. 그리고 최근 이란이랑 붙은 6주 동안 미군이 어떻게 됐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급속 소모했고 정밀 타격 미사일 재고를 전부 소진했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연간 조달량의 9배를 단기간에 쏟아부었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시 수준의 생산 능력으로는 고강도 교전 몇 주도 못 버틴다는 거야. 그래서 생커가 단언했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랑 전면전 붙으면 미국은 8일치 교전 능력밖에 없다고. 폴리마켓 예측 시장에서는 2027년 이전 중국 무력 충돌 확률을 14에서 16%로 보고 있어. 이게 첫 번째 근거야. 두 번째 근거, 월가 최대 권력의 경고야. JP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이 월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설명이 필요 없지. 이 사람이 4월 힐앤밸리 포럼에서 직격했어.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까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건 엄청난 실수였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게. 미국 내에서 팔리는 복제약 의약품의 80%가 중국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히토류 정제 기술은 중국에 최소 10년 이상 뒤처져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전쟁 발발 시 의약품이랑 히토류 수출을 끊어버리면 미국 가정의 5살짜리 아이가 단순 귀 감염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야. 다이먼이 직접 한 말이야. 과장이 아니고. 세 번째 근거가 진짜 소름이야. 다이먼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돈을 꺼냈어. JP모건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안보와 회복력 이니셔티브.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투입이야.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지? 한국 원화로 대략 2천조 원. 어디에 쓰냐? 첨단 제조업, 국방, 에너지, 독립, 전략기술. 딱 4기둥이야. 근데 이 숫자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월가 1등 은행이 당위 수익률 논리버리고 국가 지정학 생존에 자본을 직접 꽂기 시작했다는 거야. 거기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까지 이 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에 들어갔어. 이게 평범한 투자 프로젝트로 보여? 이 셋을 합치면 결론은 하나야. 미국은 평시 경제를 완전히 버렸어. 그리고 지금 국방비 요청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액수 역대 최고야.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아직 평시 포트폴리오 그대로 들고 있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미스매치인지 감이 와야 돼. 그럼 망한 거 아니냐? 아니,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 2차 대전 때 미국 정부가 방산 기업 마진의 최고 95% 초과 이익세를 때렸어. 95%.
그 살벌한 규제 속에서 2차 대전 기간 미국 대형주 연 수익률이 얼마였게? 16.9%, 소형주는 무려 32.8%야. 전시 역사 평균을 완전히 박살냈어. 왜? 이익률은 눌렸지만 매출 볼륨이 폭발했거든. 이 공식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 님들 지갑에서 뭐가 빠져나가고 뭐가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트랙별로 쪼개줄게. 근거는 충분하지?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님이 이 구조 안에서 어디 서 있을 거냐?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아. 방향부터 잡자. 전시 경제 진입했다고 방산만 보는 건 단순해. 진짜로 돈이 흐르는 축은 세 개야. 방산, AI, 에너지. 이 셋이 왜 한 덩어리로 움직이냐? 일단 그거부터 풀고 트랙 나눠줄게. 핵심은 이거야. 현대전쟁은 더 이상 포탄이랑 전차만의 싸움이 아니야.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건 AI야. 엔스로픽이 개발한 클로드 미토스라는 모델이 이번에 일반 공개 보류됐어. 왜? 이 모델이 전 세계 주요 운영체제에서 인간이 27년간 못 찾았던 해킹 취약점을 수천 개 스스로 찾아냈거든. 전문가들이 뭐라 해서 했냐면 이건 초보 해커한테 핵무기 쥐어주는 것과 같다. 적국 손에 이게 들어가면 전력망, 은행, 병원 인프라가 몇 시간 안에 마비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지금 AI를 디지털 핵무기로 취급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까지 같이 묶이는 거지. 방산, AI, 에너지. 이 셋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전시 경제 삼각형인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트랙 3개 줄게. 님 성향에 맞는 거 골라. 첫 번째, 심화형 이중 레이어 전략. 공부 좀 하고 개별 종목까지 들어가고 싶은 사람용이야. 여기가 중요해. 내가 전에 영상에서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얘기했잖아. 그거 그대로 유효해. 지금도 맞아. 근데 그건 평시 방산의 논리였어. 전시 경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한 겹 더 깊어져. 펜타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지금 직접 만나고 있는 기업들이 따로 있어. 오시코시, 제2 에어로스페이스, 팔란티어, 안두릴. 이게 차세대 비대칭 레이어야. 전통 방산 대기업들은 효율성에 치중하다가 대량 생산 유연성을 잃었거든. 그 빈자리를 이 차세대 기업들이 채우고 있어. 그러니까 전통 5대 방산 위에 이 차세대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지 갈아타는 게 아니야. 이거 중요해. 두 번째, 입문형 섹터 ETF 바스켓. 개별 종목 일일이 공부할 시간 없는 사람용이야. 방산은 ITA랑 XAR ETF, AI 반도체는 별도 ETF로 노출, 에너지는 원전이랑 천연가스 관련 ETF, 섹터 단위로 구조적 상승장에 올라타는 거야. 이 방식의 장점은 개별 종목 리스크 분산되면서도 전시 경제 전반의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단점은 극단적인 개별 종목 알파는 못 낸다는 거고. 세 번째, 패키지형 AI, 인프라 플러스 에너지 세트야. 고민 없이 실행하고 싶은 사람용. 백악관이 4월 4일에 빅테크 7개의 CEO를 불러서 납세자 보호 서약을 체결했어. 누가 참여해서 했냐?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 이 7곳이야. 합의 내용이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돌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일반 시민 전기 요금에 전가하지 않고 기업들이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샀거나 해서 부담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7기업 플러스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 플러스 송전망이랑 변전소 관련주 이게 하나의 패키지야. 단, 이 서약 때문에 빅테크들 단기 자본 지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건 솔직하게 알려주는 거야. 솔직하게 말할게. 완벽한 트랙은 없어. 심화형은 공부량 지옥이고 입문형은 초과 수익률 희석되고 패키지형은 빅테크 쏠림 있어. 근데 세 개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 전시 경제라는 거대한 구조적 방향에 올라타 있다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어. 이런 구조적 상승장도 매일 뉴스 체크 못하면 타이밍 놓쳐. 뉴스 매일 뒤지는 거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구독 박아두고 편하게 타고 와. 님들이 편해. 잠깐만. 장밋빛만 보여주면 사기야. 이 구조애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2개 있어. 이거 놓치면 구조 맞춰도 손실나. 핵심 변수 타임라인부터 짚어줄게. 2026년 하반기 초과 이익세 제도입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2027년 이전 폴리마켓 기준 중국 무력 충돌 확률이 14에서 16%야. 그리고 AI 인프라 전력망 병목 시점이 2027년경이야. 이 세 체크포인트 달력에 박아둬. 첫 번째 리스크, 규제랑 세제 리스크야. 2차 대전 때 미국 정부가 방산 기업한테 어떻게 했는지 짚었지. 초과 이익세, 최고 95%. 거기다 1942년 계약 재협상법이라는 게 있었어. 뭐냐면 10만 달러 이상 군수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 이미 체결되고 물건이 납품된 이후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 재조정할 수 있는 법이야.
기업들이 이건 독재다 라고 난리쳤지. 근데 결국 통과됐고 1970년대까지 유지됐어. 트럼프 행정부가 1조 5천억 달러짜리 국방 예산을 요청한 지금 이런 규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방산주 단기 마진 압박이 올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공포에 뛰쳐나오면 2차 대전 때 1942년 5월에 세기의 바닥 찍고 튠랠리 통째로 놓쳐. 실제 기록이야. 두 번째 리스크, AI 폭주 리스크야.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최근에 뭘 했었냐면 거대 언어 모델들한테 국가 지도자 역할 맡기고 핵 위기 시뮬레이션 21번 돌렸어. 결과가 뭐였냐면 21번 중 20번, 95%에서 AI가 전술 핵무기 발사 결정을 내렸어. 하나가 우리는 전술핵 쏘고 승리하거나 아니면 함께 파멸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AI가 통제 벗어났을 때 섹터 전체에 규제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기술 패권의 대가는 안전성 리스크야. 무조건 장밋빛 아니야. 이거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딱 이거야. 평시 경제는 멀티 3개, 4개 쫙 깔고 미네랄, 가스 풍족하게 뽑아먹는 구간이었어. 자원 남아돌아. 테크트리 편하게 올려. 효율 극대화야. 근데 지금 미국은 본진의 저글링 러시 들어오기 직전이라 디펜시브 매트릭스 깔고 벙커 2개 더 짓는 시기야. 자원 효율 떨어져. 단기 수익률 느려져. 근데 이거 안 하면 본진 뚫려서 지지야. 평시 프레임으로 전시 경제 보면 왜 이렇게 비효율이야? 쉽지. 근데 이게 핵심이야. 효율 포기한 자리에 억지력이 들어서는 거거든. 포드랑 GM이 미사일 만들면 단기 마진 안 좋아 보여. 근데 그 비효율 자체가 국가 억지력이야. 방산, AI, 에너지 섹터 마진 눌린다고 공포질할 게 아니라 그 누른 자리에 정부 발주가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쏟아지는 구조를 봐야 돼. 저글링 러시 막아낸 본진은 그 뒤에 아비터 뽑으면서 상대 본진 리콜하러 가거든. 지금이 딱 그 시점이야. 행동 가이드 줄게. 한 번에 올인하지 마. 새 트랙 중님 성향 맞는 하나 골라서 최소 3번 나눠서 분할 진입해. 2026년 4분기 변동성 구간이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이 될 거야. 왜? 초과 이익세 재도입 논의 뉴스가 터지면 단기 조정 온다고 했지? 그때가 기회야. 평시 프레임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이 패닉 매도할 때 구조 이해한 사람이 죽는 거야. 자, 이제 님들이 알아야 할 건 다 정리됐어.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다음 몇 년이 달라져. 압축 요약 10초 줄게. 팩트 첫 번째. 펜타곤이 포드, GMCO를 80년 만에 소집해서 미사일 생산 타진. 팩트 두 번째. JP모건이 1조 5천억 달러를 안보와 회복력에 꽂음. 팩트 세 번째. 2차 대전 때 95% 초과 이익세 속에서도 방산주가 연 16.9%, 소형주는 32.8% 수익률 기록. 결론. 전시 경제 진입은 구조적 상승장의 서막. 트랙 3개. 심화형 이중 레이어, 입문형 섹터, ETF, 패키지형 AI 플러스 에너지. 주에. 제협상법 규제 리스크랑 AI 폭주 리스크. 불확실할 때일수록 구조 읽은 사람이 이겨. 뉴스에 반응하지 말고 구조에 포지셔닝해. 이게 원칙이야. 평시 프레임으로 전시 경제 보면 전부 비효율로 보이고 마진 압박으로만 보여. 근데 그 이면에서 1조 5천억 달러가 움직이고 있어. 어느 쪽을 볼 건지는 님 선택이야. 이 영상 보고 나중에 보자 하면 2027년 대만 해협 한번 흔들리는 순간 이 섹터들 PR은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세계야. 그때 들어가면 늦어. 준비는 조용할 때 해야 돼. 내가 18편에서 종전 이후에도 방산 괜찮다 했잖아. 이번엔 그게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전시 체제로 점프했다는 거야. 구조는 계속 바뀌어. 이번처럼 불과 며칠 사이에 판이 점프하는 순간이 앞으로 더 자주 나와. 내가 매일 외신 뒤져서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 님들은 구독만 눌러두고 편하게 타고 와. 방산, AI, 에너지 이 세 트랙 중 하나라도 님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님은 지금 전쟁 전야에 무장 해제된 상태야. 혼자 구조 읽으면 외롭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전시 경제 한복판에서 살아남는 포트폴리오 같이 만들자. 다음 영상에서 보자.